안녕하세요. 언론협회 소속 연세대학교 유일 라디오 동아리 열의 엷은 소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DJ 셀린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세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세 필독 도서 추첨위원회를 아시나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직접 선정하신 고전 200권을 별도의 코너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엷은 소리 코너에서는 주로 고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대한 고전문학 작품들은 대학에서도 한 번쯤은 고전을 다루는 수업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견디고 살아남은 고전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연구되어지고 사랑받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책들이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인정받은 작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전에 관하여 많은 해석과 비평들이 있지만 거기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자기 스스로 날 것의 고전을 읽고 거기서 나의 생각, 나의 해석을 구축하는 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니체의 말이라는 책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은 페이지가 있어 공유해드리고 싶네요. 니체의 말 221페이지 최악의 독자라는 토막글입니다. 책을 읽은 뒤 최악의 독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최악의 독자라는 것은 약탈을 일삼는 도적과 같다.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 감나가는 것은 없는지 혈안이 되어 책의 이곳저곳을 적당히 훑다가 이윽고 책 속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것, 지금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법한 도구를 끄집어내어 훔친다. 그리고 그들이 훔친 것만을 혹은 어렴풋이 이해한 것만을 마치 그 책의 모든 내용인 양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삼가지 않는다. 결국 그 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물론 그 책 전체와 저자를 더럽힌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전까지 소홀히 책을 읽었던 나날들, 감명 깊거나 감동스러웠던 부분만 카메라 사진기로 찍어서 보관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 생활을 다루고 있는 라디오 코너로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잊지 않게 경종을 울려주는 니체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J.D. 셀린저 작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의 삶이 마치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성장해 나가는 지금의 어린애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청취하시고 마음 깊이 공감하시며 충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DJ 셀린의 엷은 소리 시작할게요. 홀드는 뉴욕에 집이 있는 부유한 집안의 17살 아들로 학교를 4번이나 자퇴 혹은 퇴학당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185cm의 키와 새치 가득한 머리를 하고 있는 외양을 하고 있습니다. 홀드는 유독히 속물적인 인간을 싫어합니다. 가식적인 인간도 싫어합니다. 자기 학교에 돈 많은 부자 오센버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끔 우월해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홀드는 특히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다 읽으면 작가와 친한 친구가 되어 금방이라도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주는 책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홀드는 왜 숱한 퇴학과 전학을 반복하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동생 엘리의 죽음이 홀든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홀든은 어린 나이에 여동생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순간이 홀든의 기억 속에 남아서 충격적이었던 그날을 회상하는 홀든의 모습이 무척 애처롭게 나옵니다. 홀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스트라디에이터라는 친구는 겉은 말쑥하지만 실상 행동거지가 지저분한 미남입니다. 또 에클리라는 룸메이트는 여드름나고 냄새나는 캐릭터일지 몰라도 속은 홀든과 통하는 면이 있고 홀든은 그런 에클리를 연민합니다. 홀든은 가끔 택시를 타면 센트럴파크에 있는 작은 연못에 있는 오리들이 겨울에 어디를 가는지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글쎄요, 홀든은 왜 일면식도 없는 택시 기사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서울에도 청둥오리가 있죠. 청둥오리는 우리에게 흔한 철새이지만 사실 멸종위기종인 겨울철새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북방 중국이나 러시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과연 홀든의 속이 후련했을까요? 제 생각에 한겨울의 오리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질문은 매우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앙상한 겨울나무들 사이에 온데간데 없는 오리들과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심상이 홀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준다고 여겨졌습니다. 홀든은 학교를 나서서 어니 클럽으로 갑니다. 홀든은 사실 어니의 연주를 역겨워합니다. 과장된 기교로 사람들을 홀리는 연주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홀든은 그곳에서 친한 여사친이었던 제인 갤러허를 떠올리는데요. 같이 절친처럼 붙어 다닌 기간이 길었고 서로 볼키스를 나누고 서로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정도의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책에서 홀든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반갑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늘 만나서 반가웠어 라고 인사하는 건 환장할 노릇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그런 말들을 해야 해 라고 말이죠. 반항적이면서도 부적응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대사는 너무 일찍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버린 듯한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먹질이 실은 여린 문학적 감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홀든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또 퇴학을 당하고 하루하루 매일 우울해합니다. 가끔 홀든은 너무 우월할 때 죽은 여동생인 엘리에게 말을 겁니다. 호밀밭에 들어오는 사람을 잡는다면 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이와 그를 무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자 어딘가 모르게 홀든은 위안을 받습니다. 사실 호밀밭에 들어오는 사람을 잡는다면 이라는 제목은 홀든이 잘못 기억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작의 제목은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 이라고 합니다. 홀든이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년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홀든은 고전 햄릿을 읽고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은 부분으로 꼽았을까요? 홀든은 사실 늠름한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는 햄릿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는 햄릿이 슬픔에 잠겨 우울해하는 모습이었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명장면으로 꼽은 장면이 오피리아와 그녀의 오빠가 시덥잖은 장난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피리아와 그녀의 오빠에게서 자신과 죽은 여동생 엘리를 투영했기 때문일까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홀든의 상처는 책 군데군데서 여러 번 나옵니다. 우울한 학교 생활, 사회를 향한 불만 가득한 시선, 어딘가 춥고 황량한 그의 마음으로부터 주인공의 고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으로 너무 어린 홀든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책에 깊이 빠져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책 자체의 묘사가 많고 읽기 쉬우며 장면 하나하나가 잘 꾸며져 있고 주인공의 의식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감정이입이 되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이 영화화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고전을 찾고 있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홀드는 엘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그런 죽음에 너무 무관심한 친척들로부터 두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무덤덤한 가족들의 모습으로 인해 혼자 쓸쓸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동생이 부각되고 그로 인해 더욱 엘리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홀드는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겼던 친구인 제임스 캐슬을 떠올립니다. 제임스 캐슬은 연약하지만 자기 소신을 꺾지 않았고 결국 패거리들에게 두들겨 맞고 자살한 친구입니다. 제임스 캐슬이 창밖으로 떨어져 온몸이 부서져 죽었을 때,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때 앤톨리니 선생님이 옷으로 제임스 캐슬을 덮어주고 그를 양호실로 데려갔다는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앤톨리니 선생님이 홀든이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한 후 떠올린 사람입니다. 홀든은 막내 여동생 피지에게 앤톨리니 선생님은 자신이 닮고 싶은 파수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파수꾼은 어떤 존재일까요?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책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서술이 됩니다. 홀든은 엘리의 죽음 때문에 어딘가 모를 죄책감이 있는 듯 합니다. 홀든은 퇴학을 당한 사실을 부모님께 숨겼기 때문에 집에 편히 있지 못하고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집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정한 배회를 하고 있는 홀든은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안정한 배회를 하고 있는 지금 상태도 불안정하지만 불안정하고 우울하며 슬픈 내면을 가져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기를 붙잡아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은 홀든을 신경 쓰기에 너무 바쁜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속으로는 위험해 보이는 홀든이지만 홀든은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이겨냅니다. 홀든은 형제의 죽음으로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든은 도리어 남아있는 형제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홀든은 죽은 엘리의 대체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피비에게서 또 다른 형제애를 느끼며 불현듯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홀든은 죽은 엘리의 대체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피비에게서 또 다른 형제애를 느끼며 불현듯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홀든이 퇴학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가출을 감행하려고 하자 막내 여동생 피비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용돈을 털어서 홀든이 허락하든 말든 함께 그 길 가겠다고 합니다. 홀든은 피비를 무섭게 다그치지만 피비는 훌쩍훌쩍 울면서도 홀든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홀든은 먼 여행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비를 데려다 회전목마를 타러 갑니다. 피비가 파란 코트를 입고 회전목마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며 홀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너무나 예쁘게 바라봅니다. 홀든은 너무 행복해서 큰 소리를 마구 지르고 싶은 감정을 느낍니다. 비에 흠뻑 맞으며 홀든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 같습니다. 환한 빛으로 나아가면서 두 형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듯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피비는 죽은 엘리 때문에 받지 못했던 오빠의 관심을 받게 되고 홀든은 엘리가 아닌 또 다른 여동생인 피비에게 위안을 받게 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홀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 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곤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홀든이 말한 파수꾼의 의미는 이렇게 소설의 클라이막스에 정확하게 서술됩니다. 저는 홀든이 우울한 정신 상태 때문에 혹여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며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홀든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홀든은 한 발짝 성장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의 나날들과 극한의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홀든은 자신을 죽이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또 다른 비극으로부터 남을 지키기 위해 그런 아슬아슬한 성장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한 소년이 동생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따뜻한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녹아서 성장하는 자연분이 되는 과정을 방황과 냉소와 부적응으로 보여주었지만 끝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의 내면과 치열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싸움으로써 찾아가는 홀든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리고 약한 것을 향한 절대적 보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과제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경계의 태세로 누구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지켜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자기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희생은 언제나 값진 것이지만 홀든이 지키고자 하는 어린 아이를 위한 희생은 어떤 것보다 값지겠지요. 조건 없는 사랑이 호밀밭으로부터 조용히 우리 삶에 흘러나오기를 바라며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